안녕하세요. 조신현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법률 제도 가운데 우리가 일상에서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국선 변호인 제도와 소송구조 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는 경제적 형편이나 사회적 취약성을 이유로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네, 먼저 익히 들어보셨을 만한 국선 변호인 제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선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실 듯합니다. 국선 변호사, 국선 변호인이라고 하는데요. 형사사건, 법정 드라마에서 자주 다뤄지기도 하는 것이 국선 변호인입니다. 사실 국선 변호인에 대해서는 약간의 편견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슴 변호사가 아니다 보니 변호를 대충 한다는 오해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국선 변호인 제도는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오히려 법률 제도 내에서 꾸준히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우선 국선 변호인 제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국선 변호인 제도란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거나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국가가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부친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의 내용입니다. 국선 변호인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에서 반드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필요적 국선 변호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돼 있거나 미성년자 혹은 70세 이상의 고령, 청각,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사형이나 무기징역처럼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변호인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는 두 번째 사유를 봐보겠습니다.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을 때에 국선 변호인 선정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법원이 판단 기준을 점점 넓히고 있는 부분이어서 빈곤 외에도 여러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아무 변호사를 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에는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 명단에서 자신이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도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선 변호인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당연히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제적인 약자에게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국가가 개입하여 최소한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게 함으로써 재판에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선 변호인 제도가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많이들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국선 변호사의 사건당 수임료가 낮다는 점입니다. 이는 결국 변호인이 해당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의 질이 편차를 보일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물론 모든 국선 변호사가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그러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는 국선 변호인 선정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검찰과 경찰 단계에서도 국선 변호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거나 구속 적부 심사를 받는 등 일부의 경우에 한정해서 국선 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면 사건이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국선 변호인 제도의 한계점으로 꼽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국선 변호인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사건 이외에 민사사건에서도 국선 변호인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사사건에서는 국선 변호인 제도라고 하지 않고 비슷한 개념으로 소송구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소송구조란 쉽게 말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소송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이 그 비용을 유예해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집행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소송구조 제도입니다. 그러나 소송구조 제도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소송사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송사건이 아닌 경매나 등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와 같이 다른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소송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소송구조 신청인의 자금 능력이 부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은 자금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정이 될 수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의 경우 가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로 소명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패소가 명백한 사건은 소송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송구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민사사건이 최소한 다퉈볼 여지가 있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다만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고 법원이 보았을 때 완전한 패소 가능성만 없는 사건이라면 소송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소송구조 제도가 결정이 되면 인지대, 송달료 등의 재판 비용 납입이 유예가 되고 혹은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보수 또는 집행관 보수도 지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 제도 그리고 소송구조 제도 이 두 가지 제도의 장점은 경제적인 자력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좌우되는 일을 막아준다는 점입니다. 법률 분야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고 절차도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사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본인의 권리 구제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선 변호인 제도와 소송구조 제도는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고 최소한의 공정성, 공평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법제도로의 접근 그리고 방어권 보장은 경제적 능력의 결부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부디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